NBA에서 센터 포지션으로 뛴다면 고전하게 될 것이다. 어느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선수는 낮은 순위인 2014 NBA 드래프트 2라운드 41순위로 지명받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선수는 15-16 시즌 NBA 올 루키 퍼스트 팀을 시작으로 NBA 올스타 5회, 올 NBA 퍼스트 팀 3회에 이어 역사상 단 13명만이 도달한 백투백 MVP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수는 개인 수상만이 아닌 자신을 믿어준 구단에게 창단 후 첫 우승을 선물하고 끝내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그는 바로 덴버의 콜라곰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름 없던 2라운드 말단 선수가 현 NBA 최고 선수의 바늘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구 선수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은 프로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프로로서 몸을 담는 리그가 세계 최고들만 모인다는 NBA라면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농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요키치가 드래프트에 지명되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영상을 잘못 가져왔네요. 가 아니고 이 영상은 실제로 요키치가 드래프트된 당시에 송출된 생방송 장면입니다. 선수 이름은 아래에 자막으로 작게 나오고 타코 광고가 나오는데요. 대여로 평가받는 선수들은 이미 지명돼서 관심이 시들해지자 이때다 싶어 광고를 틀어버린 겁니다. 미래의 백투백 MVP가 지명받는 역사적 순간이 타코로 뒤덮이는 순간이었네요. 하지만 무슨 광고가 나오든 상관없이 지명 당시에는 요키치 본인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NBA 지명 이후 요키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서 막 날뛰며 샴페인을 터뜨렸을까요? 아니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을까요? 요키치는 드래프트 당시 바로 낮잠 자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요. 오히려 남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미친듯이 기뻐했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요키치가 이후에 한 말은 더 가관인데요. 요키치는 자신을 깨우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형 자고 있잖아. 어찌저찌 간신히 드래프트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요키치의 미래는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시즌 드래프트 동기이자 1라운드 16픽으로 요키치보다 훨씬 먼저 시카고에 지명되었다가 덴버에 온 유서프 너키치 때문이었는데요. 1라운드 16픽과 2라운드 41픽 두 선수의 지명 순서가 알려주듯 당시 덴버는 너키치에게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요키치의 데뷔 시즌인 15-16 시즌 경쟁자였던 너키치가 시즌 직전 발목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덴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요키치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키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투 성공률 51.2%라는 준수한 기록과 신박한 패스 능력을 선보이며 덴버 구단과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것이죠. 이렇게 요키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덴버는 요키치와 너키치를 트윈타워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둘의 시너지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6-17 시즌 개막 후 두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온 8경기에서 덴버의 성적은 3승 5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죠. 이후 요키치가 벤치행을 자처하는 등 공존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했고 덴버 구단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요키치냐 너키치냐, 너키치냐 요키치냐. 그리고 덴버의 선택은 비록 하위 픽으로 지명되었으나 좋은 잠재력과 내구도를 과시한 요키치였습니다. 덴버는 포틀랜드로 너키치를 떠나보냈고 요키치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죠. 덴버 구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요키치는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키치에게는 둘도 없는 영혼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자말신, 자말 머레이죠. 16-17 시즌 데뷔한 그는 다음 시즌인 17-18 시즌 주전으로 올라서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전한 81경기 중 80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며 기회를 부여받은 머레이는 효율과 볼륨 면에서 모두 일취월장하며 요키치와 함께 덴버를 이끌어 나갔죠. 그렇게 든든한 동료를 얻은 요키치는 가파르게 성장했고 마침내 18-19 시즌 올 NBA 퍼스트 팀을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센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즌 요키치의 기록은 평균 20.1득점에 10.8리바운드, 7.3 어시스트. 시즌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활약한 요키치를 중심으로 덴버 역시 작년 대비 7계단 상승한 순위인 서부 2위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상대는 명감독 포포비치가 이끄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베테랑 드로잔과 알드리지가 버티고 있던 스퍼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는데요. 2위와 7위라는 큰 순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팀의 균형은 팽팽했고 치열하게 진행된 이 시리즈는 결국 7차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벼랑 끝 상황에서도 요키치는 21득점, 15리바운드에 10어시스트를 곁들이며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고, 이러한 요키치와 세로잔의 활약에 힘입어 덴버는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는 포틀랜드를 만나 끝내 7차전에서 무릎을 꿇은 덴버였지만 이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분명 다음 시즌을 기대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19-20 시즌에도 요키치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덴버 역시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죠. 1라운드에서 격돌한 상대는 미첼이 이끄는 유타 재즈였습니다. 머레이, 그랜트, 마이클 포터 주니어 등 이들에 맞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 덴버였지만 그들과 덴버를 이끌 옵션은 요키치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요키치는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지만 유타의 도노반 미첼이 미친 폼을 보여주며 2-3, 4차전을 모조리 잡아내어 덴버를 엘리미네이션 위기로 내몬 것인데요. 한 번만 더 패배한다면 시즌을 접어야 하는 상황, 덴버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이때 갑자기 한 선수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자말 머레이였죠. 4차전에서 50득점을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감을 과시한 머레이는 탈락 위기에 몰린 5차전에서 42점, 야투율 65.4%를 기록하며 생명 연장을 시키더니 이어진 6차전에서 무려 50득점을 70.8%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로 꽂아넣으며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때 머레이와 미첼이 보여준 쇼다운은 승패를 떠나 정말 명승부였죠. 완전히 돌아버린 동료에게 1옵션에 강탈당해 어안이 벙벙한 요키치였지만 그는 7차전에서 결정적인 훅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2라운드로 견인하는 데 성공하며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이어서 만난 다음 상대는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듀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이끄는 LA 클리퍼스.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클리퍼스와 덴버의 전력 차이는 분명해 보였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덴버는 4경기 중 단 1경기밖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1승 3패로 엘리미네이션 위기에 몰린 것이었죠. 하지만 덴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때린 데를 또 때려도 꾸역꾸역 일어나는 좀비 농구가 그들의 주특기였기 때문이죠. 설마 하던 팬들도 5차전을 잡아내고 한때 19점 차까지 벌어졌던 격차를 따라잡아 6차전까지 따내자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맞이한 7차전, 팽팽할 줄 알았던 승부는 의외로 쉽게 끝나버립니다.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을, 머레이가 40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지만 클리퍼스의 공수겸장 듀오가 도합 야투 24개 중 10개만에 성공하며 고작 24점을 기록하고 후반에는 야투를 2개 빼고 모두 놓치는 등 똥을 무더기로 싸지른 데다가 NBA 공식 역전패 맛집이자 닉값 장인 닥 리버스의 기운까지 합쳐져 104대 89로 승리한 것인데요. 이 승리로 덴버는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2번의 1승 3패를 뒤집은 NBA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되었고 그들의 좀비 농구는 다음 상대인 LA 레이커스도 어쩌면 잡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죠.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클리퍼스와의 사투에 모든 힘을 쏟아낸 덴버는 이어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참패를 당했고 그렇게 그들의 위대했던 시즌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2021 시즌, 요키치는 또다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그의 장점 중 하나인 어시스트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득점 볼륨과 효율 면에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각종 지표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그는 생애 첫 MVP 수상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키치와 덴버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시즌 평균 21.2점, 4리바운드, 4.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던 2옵션 자말 머레이의 ACL 부상이었죠.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머레이는 자녀 시즌은 물론 내년 시즌에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머레이의 부상은 서부 4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던 덴버에게 매우 큰 악재였는데요. 하지만 요키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굳건하게 MVP급 활약을 펼치며 팀을 지탱한 것인데요. 이러한 요키치를 중심으로 덴버는 빠르게 팀을 정비했고 오히려 순위를 한 단계 상승시켜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요키치는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생애 첫 MVP 수상에 성공하고야 말았는데요. 이렇게 2라운드 41픽이라는 하위 순번으로 지명된 요키치는 덴버 구단 역사상 최초이자 2라운드 출신 최초로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덴버의 플레이오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포틀랜드를 6차전 만에 잡아내며 택배 MVP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2라운드에서 피닉스를 만나 0승 4패로 완패한 것인데요. 요키치가 평균 25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동료들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멘탈이 박살난 듯 마지막 4차전에서 요키치는 페인의 뚝배기를 깨는 돌발 행동을 저지르고는 퇴장당하고 말았는데요. 부상당한 머레이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인 2-1-2 시즌에도 요키치의 활약은 여전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면에서 좋은 기록을 거두며 농구도사의 면모를 발휘한 요키치는 자말 머레이와 마포주가 없는 팀을 말 그대로 캐리했는데요. 그렇게 요키치는 팀을 6위에 올려놓으며 또다시 MVP 수상에 성공하였고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대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의 공격을 요키치 혼자서 떠맡아야 했던 원맨팀의 한계는 명확했고 커리, 탐슨, 풀의 활약을 앞세운 워리어스에게 1대4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덴버는 1라운드에서 짐을 싸게 되었고 요키치는 결국 택배 MVP가 되고야 말았죠. 여기서 택배 MVP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보통 시즌 MVP 수상은 2라운드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만약 MVP가 속한 팀이 1라운드에서 패해 시즌을 마감하게 된다면 경기장 안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MVP를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상황을 겪은 선수는 택배로 MVP를 받는다고 해서 택배 MVP라고 부르고 정규 시즌은 폭격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팀을 캐리하지 못한 조금 불명예스러운 MV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키치는 혼자 독박 농구를 하며 팀을 이끌었음에도 동료들의 지원 부족으로 택배 MVP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죠. 하지만 요키치에게도 쨍하고 볕들 날은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장기간 부상 결장한 머레이와 마포주가 2-2-3 시즌 복귀한 것인데요. 혼자 팀을 이끌며 산전수전 다 겪은 요키치에게 머레이와 마포주라는 강력한 동료들이 더해지고 에런 고든과 팀에 새로 합류한 KCP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덴버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닌 든든한 동료들이 대거 생긴 것이죠. 천군 만마를 얻은 요키치는 백투백 MVP 시절보다는 득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효율은 상승했으며 어시스트 또한 늘어나 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키치 개인은 엠비드 가카에 밀려 3연속 MVP 수상에 아깝게 실패했지만 그는 시즌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여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활약에 힘입은 덴버의 순위는 무려 서부 컨퍼런스 1위였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놀라운 성적이었죠. 그렇게 덴버는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대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미네소타를 가볍게 제압한 덴버는 재작년에 스윕이라는 굴욕을 선사한 피닉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1, 2차전을 내리 따냈던 덴버였지만 3차전 80%의 야투율로 47점을, 4차전 77.4%의 야투율로 36점을 퍼부으며 거짓말 같은 활약을 선보인 부커에게 3, 4차전을 내주고야 말았는데요. 자칫하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요키치를 필두로 한 덴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추스린 덴버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요키치의 활약에 힘입어 5차전을 따냈고 결국 6차전마저 승리하며 부커와 듀런트가 침묵한 피닉스를 잡아냈습니다. 재작년의 복수에 성공하고야 만 것이죠. 3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다시 도전하는 요키치와 덴버, 그들의 앞에는 3년 전 그들의 도전을 저지한 LA 레이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들의 상황은 예전과는 또 달랐죠. 더 이상 덴버는 언더독이 아니었습니다. 덴버는 요키치의 활약을 중심으로 시정일관 레이커스를 압도하며 큰 무리 없이 승리를 따냈고 결국 한 경기로 내주지 않고 시리즈를 스윕하며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덴버 구단 역사상 첫 파이널 진출이었죠. 그렇게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 남은 상황. 덴버의 마지막 상대는 8번 시드의 기적을 쓰며 파이널까지 올라온 마이애미였습니다. 전력차가 명확했기에 덴버가 우승할 확률이 우세해 보이긴 했으나 상대는 확률 따위가 의미 있는 팀이 아니었죠.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승부는 시작되었습니다. 덴버의 홈에서 열린 1차전. 이 경기에서는 덴버와 마이애미의 체급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요키치의 활약을 앞세워 덴버는 차곡차곡 리드를 쌓아나갔고
20점이 넘는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하였죠. 한때 11대 0 런을 허용하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리드를 유지한 덴버는 무난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차전, 덴버는 마이애미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이애미의 슈터 던컨 로빈슨의 4쿼터 활약이 대단하긴 했지만 4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한 요키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치명적이었죠. 팽팽한 흐름 속에서 이어진 3차전, 이날 역시 요키치는 32득점, 21라운드, 10어시스트라는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지난 경기처럼 부진하다면 승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패배한 2차전과는 달리 요키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34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요키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고 덴버는 이러한 요키치와 머레이의 활약에 힘입어 리드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어진 4차전에서는 에런 고든의 활약을 통해 승리를 따냈고 마침내 덴버는 5차전을 맞이하였는데요. 우승에 정말 딱 한 발자국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그 전의 혈투들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덴버는 요키치가 4쿼터가 4분 40초 정도 남았을 무렵 득점에 성공하며 7점의 리드를 얻게 된 상황. 하지만 마이애미에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팀이 위기에 몰리자 연달아 3점을 꽂아 넣었고 판정 논란이 있긴 했으나 어쨌든 3점 파울을 얻어내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버틀러는 또다시 득점을 기록하며 마침내 역전에 성공했고 수많은 기적을 써온 버틀러와 마이애미가 새로운 기적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빗나간 머레이의 슛을 브라운이 천금같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다시 역전하자 마음이 급해진 버틀러는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고 이 턴오버 이후 마이애미는 추격의 동력을 잃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47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낭만 대 낭만의 승부, 그 승부에서 끝내 우승이는 요키치였습니다. 요키치는 파이널 평균 30.2득점과 14리바운드, 7.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고 결국 팀에게 창단 이래 첫 우승을 선물하고야 말았죠.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요키치는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를 수상하였고 덴버 전역은 우승의 기쁨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였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준 구단,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보답하여 팀에게 우승을 안겨준 선수. 요키치와 덴버가 써내려간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니콜라 요키치. 2라운드 41픽으로 지명된 그는 결국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키치의 나이는 불과 28세. 한참 전성기인 나이에 더해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한참은 더 롱런할 선수죠. 앞으로 요키치가 보여줄 퍼포먼스에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요키치는 과연 내년에도 왕자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요키치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